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금리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텐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번 조정 때 멀리 내다보고 계속 그 비중 늘려가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옹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김영익 교수님 모시고 또 우리나라 경제, 또 세계 경제에 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도 계속 바쁘시죠? 예, 뭐 이러저런 일로 그냥 연초도 바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특히 연말 연초가 많이 바쁘시죠? 예, 연말 연초 되면 이제 각 기업들이 한 해 경영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요. 뭐 경기는 어떻고 금리 환율은 어떻고 이런 걸 궁금해가지고 좀 자주 물어봅니다. 뭐 기업뿐만 아니라 각종 그 상공회의소관 이런 그 단체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예. 24년도 이제 시작하면서 연초에는 조금 코스피, 우리나라 증시가 좀 몸살을 겪었던 것 같아요. 뭐 1월 미국 주가, 특히 일본 주가 많이 오르는데 우리 주가는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1월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이 경제가 펀더멘탈 뭐 별 요인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1월 들어가지고 작년 그 11월, 12월에 우리 저 금융회사들,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요. 1, 2월에 그 이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 수급이 조금 꼬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2월 들어서는 또 우리 주가가 한 달만 보면 세계에서 또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2월 그 주가 올랐더라도 특별한 업종, 특정 업종만 올랐으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기업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 그 금융주들이 많이 오르고 일부 그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지,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오히려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기 때문에 1, 2월 그 시장 대응이 쉽지 않았고요. 뭐 수익률도 그렇게 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 같은 기업도 예, KB 같은 금융회사 그것들이 뭐 거의 30% 이상 단기 올라버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최근 증시 분위기는 조금 그런 금융 지주사들 위주로 좀 올랐고, 그럼 전반적으로는 다른 기업들은 조금 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들 약 600만 명 정도가 보유하고 계시는 그 삼성전자 같은 주가는 뭐 제자리 걸음이었죠. 물론 그 현대차는 또 뭐 저 PBR주라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만 또 삼성전자는 안 오르고요. 이거 차별화가 굉장히 이거 심화됐었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일부 그 금융주나 지주사 이쪽으로 비중이 높은 분들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어떤 거 보면 30%, 60% 가까이 올랐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종목에 이렇게 집중 투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안 오르던 통신 서비스, 맞아요. 뭐 KT 같은 게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PBR이 좀 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우리 PBR이 뭐 1배 안팎, 일본은 1.4배 넘었고요. 미국은 4배가 넘어요. 그럼 우리 PBR이 왜 그렇게 낮은가? 우리가 주주 환원율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율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순이익 중에서 몇 퍼센트 주느냐, 그 다음에 자사주를 얼마나 소각하느냐. 예, 그게 미국 같은 나라는 지난 10년간 평균 보니까 무려 92%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평균이 29%였습니다. 반대네요. 예, 중국이 32%였거든요. 우리가 중국보다 낮았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주주 환원율을 높여라. 그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유도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투자자들도 그걸 원하고 아마 기업들이 변하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주주 환원율이 낮은 만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주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뭐 단기적인 영향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그 비중이 없는 분들은요. 뭐 지금이라도 그 주식을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좀 멀리 보면 살 필요는 있어요. 사실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이런 거 보니까요. PBR 0.4, PR 5,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5% 넘거든요. 네. 예, 제가 뭐 작년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은행에다 예금하시려면은 그 은행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 맺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도 금리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될 텐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번 조정 때 멀리 내다보고 계속 그 비중 늘려가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저PBR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왔을 때 좀 네. 담아도 장기적으로 괜찮다. 근데 저PR 종목도 골라서 담아야 되죠. 어떤 좀 힌트가 있을까요? 네, 밸류 트랩이라고 있는데 영원히 그 1 미만인 PBR이 1 미만인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절대 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PBR만 보는 게 아니라 ROE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냥 단순하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뭐 기업 분석 2, 3년 뭐 실적 전망치 같은 걸 해주거든요. 앞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가. PBR이 낮은 종목 중에서 그런 걸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잘 또 골라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1분기, 2분기 이제 가고 있는데 1분기, 2분기 동안에 좀 외부에서 받는 중대한 영향들이 있을지 우리는 좀 어떤 글로벌 이슈에 주목해야 될까요? 네, 글로벌 이슈라면 미국인데요. 좀 미국 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올 2월 중후반 한 4월 무렵에는 미국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 네, 그러면서 미국 주가가 조정 보이면 아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지금까지는 많이 샀는데 어느 정도 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주가가 어떻게 되는가. 예, 그거는 미국 주가가 계속 가려면 소비가 계속 좋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소비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한 달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소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계절 요인도 있었습니다만은 1월 달에 전월비 0.8% 감소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저축률이 낮아지고 실질연금 정체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계속 증가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소비가 줄어들면 미국 기업 매출 줄어들고 이익 줄어들면서 미국 주가 한번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해외 부분에서는 그게 좀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그동안 우리 수출에도 계속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고 우리 증시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죠. 근데 중국이 최근에 지준율 인하하고 기준 시장 금리도 인하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측은 작년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주고요. 올해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또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장단기 금리차에 또 주목해야 될까요? 이번 코스피 장에서도? 이 장단기 금리차, 저는 채권 시장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앞으로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코스피도 한두 달 후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라는 거는 뭐 장기 금리를 어떤 거로 사용하냐, 단기 금리를 어떤 거로 사용하느냐 그에 따른데요. 제가 모형으로 만든 것은 장기 금리는 10년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는 1년 국고채 수익률 차이인데요. 그게 확대되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이게 축소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과 10월까지 꾸준히 확대되다가 작년 12월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차가 한 1개월 정도 장단기 금리차가 코스피에 앞서는데 작년 12월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1월 코스피가 많이 하락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속도는 느리지만은 다시 그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10년 국제 수익률이 1년 국제 수익률보다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1월에 약간 그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돌아서면서 조금 확대됐는데요. 그래서 2월 주가도 올랐죠. 그런데 2월도 보니까 뭐 1월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3월 주가도 많이는 뭐 못 오르겠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걱정할 수준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2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하셨죠.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한 1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를 빨리 확인해서 코스피의 좀 상방 하방을 예측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번 올해 2024년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박스권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횡보를 하는지 아니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지지 구간과 그런 상방과 하방을 좀 지킬지 좀 예측되는 모델이 있으실까요? 작년 우리 코스피 평균이 2,500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평균이 최소한 50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올해 그 평균 코스피가 한 2,550 정도 될 것이다. 거기서 뭐 밑으로는 뭐 2,450까지도 떨어질 수 있고 2로는 그 2,750까지 갈 수 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박스권이지만은 상방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매달 언제 오르고 뭐 언제 떨어질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뭐 2, 4월까지는 박스권 조정하다가 5월에서 8월까지는 박스권이 한 단계 올라가고 그리고 미 대선 앞두고 잠시 조정을 보이다가 또 연말 내년 초 가면서는 오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대세 상승 국면이 아니지만은 박스권이 계속 한 단계씩 올라가는 국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같은 주가 포인트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 구간일까요? 저는 뭐 4월까지는 좀 박스권 조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금 좀 소극적 매수 하시고요. 아마 3월 후반이나 4월 초 가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또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한국 경제 얘기도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경제 좀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특히나 저성장, 저출산,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암울한 상황일까요? 구조적인 문제점은 좀 많죠. 가장 그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잠재 성장인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1980년대 10%에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5%로 떨어졌고요. 지금 2%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특히 그 노동이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이 한 2030년 가면 1% 초중반으로 떨어질 겁니다. 뭐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은 우리 그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요. 우리 소득이 경제 성장이 낮아지니까 소득 증가 속도도 둔화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식 디플레이션 그거는 걱정할 단계는 아닌데요. 잠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경제를 쳐다볼 때 이런 구조적인 문제만 생각하면요. 계속 우울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낮아지더라도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상으로 단기 사이클상으로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에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겁니다. 특히 그 선행지수가 앞으로 경기를 예측해 주는데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작년 4월을 저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많이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수출 중심으로 현재는 경기 확장 국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볼 때 늘 그 구조적인 문제만 보면은 뭐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도 언제나 단기 사이클이 있으니까
사이클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사이클로 보면은 현재는 확장 국면 초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것 같은데 저도 여기서 좀 궁금증이 풀리는 것 같아요. 경제는 안 좋다. 한국 경제 위험에 빠졌다. 근데 주가는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앞뒤가 안 맞는데 방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를 봤을 때 충분히 올해와 내년에는 또 주가가 오를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가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코스피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명목 GDP 올해가 3.7%, 그게 낙관적인 전망은 아니거든요. 뭐 실질 GDP 2.1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올해 3.1%는 실질하고 물가 상승을 더하면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 정도 나오면 우리 코스피 적정 주가가 올 연말에 3,120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2,600 안팎이니까 우리 코스피가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리 가는 과정에서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방금 말씀 마지막 주셨는데 앞에서 저PBR 관련된 흐름도 말씀 주셨고 그럼 올해 만약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정 주가를 좀 찾아가서 3,000대까지 가까운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인다라면은 어떠한 좀 산업이 이 상승을 좀 이끌지 또 궁금합니다. 예, 주가가 뭐 지금처럼 그 조정을 보일 때는 저PR주, 뭐 통신주 이런 것들이 오르죠. 예, 그런데 저는 5월에서 뭐 8월 사이에 주가가 한 단계 도약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 확장 국면이니까 경기 확장 국면에서는 경기 관련주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경기 관련주라는 것은 반도체죠. 전기전자. 네. 아마 5월, 8월 무렵에는 이런 것들이 한 단계가 도약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경기 관련주가 뭐 화학업종일 수도 있고요. 철강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경기 확장 국면에서 보면은 뭐 전기전자, 그 다음에 화학, 철강업종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아마 5월, 8월 무렵에는 지금은 뭐 박스권 조정, 기업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융주들, 통신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지만 아마 5월, 8월에는 조금 더 업종별로 보면은 상승률 측면에서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또 큰 힌트를 주셨어요. 구체적인 또 기업명 같은 거는 언급이 좀 조심스러우니까 또 공부해 보시면서 또 힌트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